이번에 영국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소식 XRP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초강경 규제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인데요. 처음 들어봤을 때 아니 이거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든지 간에 개인의 자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런 카드를 꺼낸 이유는 단순하게 코인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은행 예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자산을 보관한다? 그러면 은행 예금들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 여력이 약해질 거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약 1,8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기업은 약 188억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는지 여부겠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국경과 지갑을 넘나들면서 이동을 하는데 영국이 모든 지갑을 추적해가지고 개인별로 이걸 합산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업계가 행정 비용만 내고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영국의 국제 경쟁력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해 가지고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죠. 유럽은 미카 규제로 발행사 준비금, 감사 체계, 발행자 책임들 세밀하게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영국만 상한선을 걸어라는 단순한 규제를 한다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영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영국 내부의 엇박자입니다. 재무부는 오히려 토큰화랑 스테이블코인을 밀어주려고 하지만 중앙은행 측에서는 정반대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마치 자동차에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재 유럽의 미카 법안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더욱더 확연해지는데요. 유럽은 보유량 제한이 아니라 발행사의 준비금 그리고 질적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단순한 총량 제한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적 관리인지 양적 제한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영국 내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기업들은 운전자금 대신에 국채라거나 MMF 같은 이런 대체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고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유통 자체가 계속 확장 중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규제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 과도기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도 급한 불구기용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고 FCA 측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인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 모양을 어떻게 바꿀지 현재 내부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단계라는 거겠죠. 여기서 XRP의 강점은 바로 브릿지 자산이라는 점인데요. 영국처럼 특정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에 묶이게 된다면 글로벌 결제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산들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나 유로, 파운드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에 막힌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ISO 2002 표준이랑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랑 연계되는 이런 리플 XRP의 구조적인 위치가 다시 부각될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영국발 규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가 제도권 편입과 확산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 즉 리플 XRP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리플이 결국에 3,900원 선까지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포감에 휩싸이셨고요. 떨어지는 차트 바라보시다가 이제 시세가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체인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저점 구간에서 고래들이 조용히 물량을 담고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업비트 기준 XRP가 단숨에 3,900원 선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요. 하락과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매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물량들을 저점에서 받아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즉 바닥을 지키려는 손 그리고 싸게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였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업비트에서 특이한 트랜잭션들이 연속으로 잡히는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웨일 얼러트에 따르면 2,500만 XRP 그리고 이어서 1,000만 개의 XRP가 업비트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단순 내부 지갑 재배 실수가 있겠고 또 한 개는 거래소에서 사들인 물량들을 외부 지갑으로 빼내가지고 중장기 보관하는 행위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한국 워낙마켓 특유의 구조상 업비트에서 대량 매수하고 나서 외부 지갑으로 뺀다 이런 고래 매수의 전형적인 시그널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공포에 매도한 개미들의 물량들을 고래들이 조용히 받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지갑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업비트 리저브 변화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XRP 리저브가 비트코인에 맞먹을 정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매도 물량이 쌓였다 수준이 아니라 한국 원화마켓에서 XRP에 대한 실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현재 한국 시장은 지금 XRP를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저장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이런 환경에서 거래소 리저브 증가 자체가 오히려 고래랑 기관들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물량 기반을 확충했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틀 동안 1억 4천만 개의 XRP 규모의 초대형 온체인 이동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단순한 거래소 간의 셔플이라고 해석을 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에요. 가격이 3,900원대를 눌리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런 대규모 물량 재배치가 있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고래들은 가격이 흔들릴 때 포지션을 재정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곧장 반등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이런 이동들이 많아지는 구간들 자체가 밑바닥에서 큰 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읽힐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외부 환경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XRP 스팟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리플의 제도권 진입 시도, 그리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 확대 소식들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래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들을 앞두고 공포에 던져지는 물량들을 놓칠 이유가 없겠죠. 결국에 3,900원대 자체가 단순한 저점이 아니라 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물량을 모아둘 수 있는 기회로서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XRP 하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고, 가격이 3,900원까지는 밀렸지만 거래량은 폭발을 했고, 업비트에서는 수천만 개의 XRP가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리저브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초대형 온체인 이동까지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래량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시장은 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진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겠죠. 이번 3,900원 구간이 고래들이 후자의 얼굴을 선택한 순간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단순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지 마시고 온체인과 거래소 흐름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공포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 중 하나인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측에서요, 또다시 이번 하락을 틈타가지고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무려 850개의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는 약 1,300억 규모를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또 매수했네, 이러고 지나치긴 아쉬운데, 왜냐면 이 한 건의 매수가 갖는 의미가 시장의 구조랑 심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금 조달 구조를 보자면요, 이 스트래티지가 단순하게 보유 현금으로만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회사채, 여러가지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빛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하면 무리라고 보겠지만요, 기업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신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전략이겠죠. 우리는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더 믿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매수까지 포함해서 스트래티지는 약 64만 개 정도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행량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단일 기업이 전체 시장이 이 정도로 차지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비트코인 ETF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스트래티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이기도 하겠죠. 이 정도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한다는 것은 이 유통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겠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가 기관과 국가 차원으로서 확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희소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부채 위기에 놓여 있고요, 달러 패권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겹치면서 달러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게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스트래티지가 B까지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에 올인하고 있는 전략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수익 매매로서 이미 1천억 이상 넘는 수익을 거둔 고래 주소가 또 움직인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1만 이더리움을 담더니 이번에 윈터 뮤트를 통해서 다시 1만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그 규모만 따져봤을 때 4,200만 달러고 지금 이 지갑의 보유량만 2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단타인 건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직전 스윙에서 거액의 수익을 확정하고 나서도 같은 자산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깔려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의 비트마인,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기관인데요.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현재 무려 24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지난주 대비했을 때 무려 25만 개를 추가 매수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목표는 단순하다라고 해요. 중장기적으로 전체 공급량의 5%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결국에 이거는 단기 반등 단타가 아니라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 자체를 지배하겠다라는 선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고리랑 기관들은 이렇게 하락을 기회로 삼는 걸까? 여기서 세 가지 배경 정도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ETF 자금 흐름인데요. 스팟 이더리움 ETF는 변동성 속에서도 순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즉 제도권 자금이 멈추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킹 구조입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한 보유만으로도 1년에 3에서 5% 정도의 스테이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관 입장에서는 하락장에서 싸게 매집해가지고 장부에 담아두고 또 스테이킹으로 이자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급이랑 소각입니다.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인 희소성이 강화가 될 겁니다. 즉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장기 보유 매력은 더 커진다라는 거고, 이에 따른 고리랑 기관 차원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단기 시세놀이가 아니겠죠. ETF 유입, 스테이킹 캐리, 그리고 공급 구조까지도 전부 다 고려한 중장기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포인트는 단순하게 고래가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가 아니라요. 왜 고래는 하락장에서만 사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는 건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언제나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락장에서 공포에 떠는 개인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물량을 담는 큰 손들이 있겠죠. 지금 이더리움 시장이 그 전형적인 장면들을 우리 앞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반대로서 움직여 보려는 습관, 그리고 시장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줄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 혹은 다시 3,000원대로 내려가는 거는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커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자꾸 가격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다 보시면요, 이상하게도 2차 하락이 크게 왔을 때 이 공포심에 못 이겨가지고 매도라는 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요. 너무 자주 쳐다보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단기 하락일 뿐인데 괜히 자주 확인하다가 순간적인 급락에 바닥에서 매도해버리고 또 그 직후에 반등이 나와서 손실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지난 2024년 겨울에도 계엄령 발표로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했지만 곧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들 지켜보다가 불안해가지고 매도한 분들은 손실을 보고 말았었죠. 하지만 만약에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에 불필요한 관심들이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이런 바닥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면서 또 빠른 반등을 잡아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때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인 거고, 올라갈 때 수익이 났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바로 분할 익절이라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 실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팔고 나면 더 오를까봐 두려워서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아껴 먹다가 상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전부를 한 방에 매도하려 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분할 익절을 해서 내 것으로 챙겨놓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게 못 팔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 이런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시장에서 버티는 힘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